있습니다. MVP에 나오셨는데요. 한진수 매니저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의 한진수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아키텍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해서 해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례들, 그리고 이제 해외 서비스를 준비할 때 어떤 고민들이 있으실지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할 때 마주할 수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대응 방법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앞서서 이제 박기현 CTO님이 어느 정도 소개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해서 해외 그 대상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고객들이 어떤 고객이 어떻게 서비스를 구축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하게 되면 이제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서비스를 어떻게 구축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계셨던 인프라가 있다고 하면 그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셔서 그 해외 대상 고객한테 오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특별히 시스템을 붙이거나 아니면 뭐 증설하거나 이런 거 없이 사용자만 추가로 인입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는 준비하기에 좀 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해외에 있는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라우팅을 많이 해가지고 그 서비스에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속도가 저하되는 그 체감 품질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서비스를 경험해 보기 전에 뭐 창을 닫아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고객 게시판에 불만이 많이 올라온다거나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고려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서비스 대상 지역의 IDC 상면을 대여하거나 ISP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고객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에 그 가까운 곳에다가 서버를 구축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 저하에 대한 문제는 조금 없어질 수 있지만 실제 서버를 다 사야 되고 네트워크 구성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또 실제 운영을 할 프로그램들을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구축 시간도 많이 들고 투자 비용도 많이 들고 인력 소모도 최대로 든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제시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글로벌 리더를 보유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서비스하는 대상 국가랑 가까운 곳에 있는 리전을 선택해서 자원 투입이 필요한 시점에 뭐 미리 준비할 필요 없이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을 이제 빠르게 구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신 만큼만, 왜냐면 이제 초기에 서비스를 진행할 때는 이제 사용량에 대한 측정이나 예측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인프라를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어느 정도 최소 규모만 구축해 두시고 사용량을 보시면서 그 사용량에 따라서 조금씩 증설을 하거나 스케일업을 하거나 이제 그런 작업들만 진행하시면 되고 사용하신 만큼만 비용을 가금하기 때문에 상당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클라우드 사업자마다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클라우드 사업자는 뭐 빅데이터를 잘하고 어떤 사업자는 뭐 BI 쪽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쓰고자 하는 상품이 어떤 클라우드 사업자가 잘하냐 그런 걸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업자를 고르셨으면 이제 그 클라우드마다 사용법이 기본적인 개념은 비슷하지만 사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사용법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에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다 하신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진행할 때 마주할 수 있는 이슈들이 어떻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슈라고 쓰긴 했는데 이게 꼭 이슈라기보다 이제 서비스를 구성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점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 세션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해외 서비스를 할 때 가장 민감한 게 네트워크 속도랑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네트워크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빠른 속도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로딩이 조금 느린다던가 뭐 내가 뭐 클릭을 했는데 반응이 늦다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서비스에 대해서 좀 신뢰도가 많이 하락하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그 서비스 사용자들이 있는 곳에 가까운 클라우드 리전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CDN을 사용해서 캐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라우트 매니저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자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는 서비스로 분리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중에 웹 서비스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용자들이 있는 곳에서 매일마다 내가 띄우는 웹페이지가 어느 정도 속도를 가지고 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어느 지역에 있을 때 어떤 웹 브라우저를 붙었을 때 그 웹페이지 로딩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트래픽 대응인데요. 사실 트래픽 대응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서비스가 상당히 잘 됐다라는 그 증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현상인데, 이게 언제 서비스가 갑자기 확 올라올지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미리 다 해놓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초기 투자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그 서비스가 어떻게 잘 될지 모르는데 너무 비용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그 비용 회수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너무 조그맣게 구비를 해두시면 실제 트래픽이 늘어났을 때 그 대응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깁니다. 여기 이제 물리적인 장비를 구축했을 때 그 민첩하게 대응하기가 어렵고 또 자원들을 다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오토스케일링이라는 서비스를 쓰시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토스케일링 사용하셨을 때 이제 사용량이 증가했을 때 그 컴퓨터 자원들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오토스케일링이 동작했을 때만 비용을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그 모든 자원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지 않고 쓴 만큼만 비용을 내신다는 게 상당한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언제 그 자원이 늘어나서 썼고 언제 감설됐다 이런 이력들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내 서비스가 어느 시점에 많이 피크를 치는구나, 어느 시점에 다시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그런 서비스의 특성을 파악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려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보안인데요. 보안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 이미지 손실이 크고 영업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또 근데 엔터프라이즈 기업만큼 또 많은 보안 인력들을 보유하시기도 어렵고 그만큼 또 보안 서비스를 구축하시기도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프라를 안전하기 위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지켜야 고객 서비스도 안전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이제 최대한 기술을 많이 써서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은 이제 그래서 인프라단의 보안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그 고객이 진행하는 서비스, 이제 고객의 개발 소스부터 실제 서비스에 대한 보안 위협 공격까지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트러블슈팅까지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 쪽에선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클라우드를 썼을 때 해외 서비스를 진행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사용하셨을 때 고려해 보실 수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만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은
네이버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이 네이버 서비스를 잘 하기 위해서 운영 관리한 플랫폼이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서비스가 저희가 만든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잘 등장을 했고, 실제 그 기술들을 기반으로 상품화해서 만든 게 지금 말씀드린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인프라 운영이나 보안 기술을 적용한 부분, 그리고 이제 실제 클라우드 플랫폼 운영한 인력들이 다 저희가 서비스하는 클라우드 플랫폼도 그 기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기술 지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최대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기반의 서비스들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 진출하실 때 가장 필요한 점이라고 하면 글로벌 서비스가 가능한 글로벌 리전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쪽 서비스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지난달 2019년 8월 상품들이 어떤 카테고리로 개발되었는지 보실 수 있고요. 매니지먼트 영역, 컴퓨터 영역, 데이터베이스 영역, 이제 종종 카테고리별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상품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앞에서도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해외 서비스를 하실 때 사용하실 법한 이제 서비스를 보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웹 서비스 모니터링 서비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서버들을 관리할 때 뭐 사용량이나 오토스케일링 인계치를 걸기 위해서 써야 하는 이제 클라우드 와치, AWS 클라우드 와치 같은 이제 모니터링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서비스 쪽에 보시면 번역 같은 거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팝하고 서비스를 API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 설명하셨듯이 이제 데브툴스에서 소스 개발에 대한 파이프라인 배포 서비스, 그리고 이제 뭐 SNS나 푸시를 발송할 때 쓰셔야 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쪽에 보시면 이제 센스라는 서비스 있고요. 대용량 메일을 발송해야 될 때 사용하시는 아웃바운드 메일러,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 영역 보시면 이제 DB 같은 경우에는 관리형 DB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MySQL과 MS SQL과 레디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프라 단에는 다 관리하고 실제 고객분들께서는 뭐 DB를 만들고 테이블을 관리하고 그 안에 콘텐츠에 대해서만 신경 쓰시면 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루아라던가 엘사라던가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올린 소스에서 어떤 에러가 있는지 뭐 그런 에러들을 중간에서 수집해서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서비스에 이미지가 많다라고 하면 이제 이미지 옵티마이저라는 서비스, 그리고 이제 뭐 영상 서비스가 많다라고 하면 이제 접속하는 디바이스나 뭐 네트워크 품질에 따라서 해상도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좀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VOD 트랜스포더라는 서비스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SSD 서버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를 구성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저장해 놓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도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아카이브 스토리 다 제공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서비스들도 이제 뭐 VPN이라던가 CDN이라던가, 그래서 이제 뭐 안전하게 해외로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서비스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일 하단에 하이브리드 쪽 보시면 이제 클라우드를 쓰지만 내가 오프레미스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IDC와 저희 클라우드 환경을 연결해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클라우드 커넥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 고객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산업군에서 많이들 쓰고 계시고요. 저희 오픈한 지 2년 반 정도 됐는데 그 동안에 그래도 좀 주요 큰 고객들이 많이 저희 클라우드를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키 커스터머를 보시면 크게는 이제 게임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게임카시라는 상품도 있어서 게임 서비스를 하기 좀 편리하게끔 미리 개발된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틀그라운드 만든 이제 펍지에서도 그 한국에 대한 서비스는 저희 클라우드에서 베어메탈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국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온라인 서비스들 보시면 이제 뭐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배달 앱들 간에 중개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미디어 중간에 광고를 넣어주는 광고 플랫폼 서비스도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도 저희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이것도 저희 이제 글로벌 리전인데요. 저희 6개 글로벌 리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독일, 미국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를 다 미주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리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리전 간에는 전용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에 대한 안정적인 안정성을 보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글로벌 CDN인데 이거 앞에서 보신 장표인데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 1위 하고 있는 CDN 업체의 상품을 리셀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동남아 쪽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다 베트남이랑 싱가포르랑 말레이시아 갔다 왔는데 모두 다 CDN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동일하게 했던 얘기가 CDN 서비스가 꼭 필요한데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그 1위 업체의 CDN은 너무 비싸서 못 쓰고 그래서 다른 CDN 업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품질이 너무 낮다. 그래서 그 네이버에서 CDN을 좋은 가격으로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의견을 동일하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 쪽에 알아보실 때 CDN 서비스는 꼭 저희 쪽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좀 품질이 보장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글로벌 서비스인데요. 이거 말고도 많지만 이제 가장 많이 아실 것 같은 서비스로 정해봤습니다. 네이버 서비스도 뭐 주로 우리나라 포탈 서비스지만 해외에서 접속하셨을 때 뭐 속도가 많이 늦는다거나 뭐 검색어가 안 뜬다거나 뭐 이런 경험을 해보신 경우는 요즘 들어서는 아마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메신저 서비스야말로 이제 또 대화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레이턴시가 상당히 중요한 서비스고 브이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동영상 같은 경우에 실제 연예인들이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할 때 팬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래픽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 한 장표에 보여드렸던 그 상품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풀어서 준 거고요. 아마 받으신 책자에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서 어떤 서비스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품군들이 있고요. 이제 플랫폼 상품군, 그래서 약간 파스 서비스 같은 그런 상품군들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상품군들, 그래서 API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고요. 이쪽에는요.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모니터링하고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클라우드를 사용하더라도 뭐 서버를 운영하고 스토리지를 운영한다고 하면 기존의 시스템 어드민들이 하던 업무가 뭐 기계실에 간다거나 뭐 물리적인 연결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빠지지만 그 OS 영역이나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크게 많이 줄어들지 않거든요. 이제 완전 서버리스 상품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 그럴 때 사용하신 IaaS 기반의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써야 되는 모니터 매니지먼트 툴을 제공하고 있고,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안전하게 그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시큐리티 서비스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고객 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바이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요즘에 얼마 전에 그 플로어라는 서비스도 있고 해외에는 스포티파이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제 AI 기반으로 사용자가 어떤 여지까지 들었던 음악이나 플레이리스트를 기반으로 어떤 음악을 좋아할 것 같다라고 추천해주는 이제 그런 AI 기반의 음원 플랫폼 서비스인데요. 그 YG 플러스라고 YG 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인 그 YG 플러스랑 네이버가 지금 음악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YG 플러스에서 바이브 서비스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그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왜 이제 우리 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선택하게 됐는지 이렇게 문의를 해보면 글로벌 서비스와 로컬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한국말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저희 쪽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플랫폼 서비스 중에서는 이제 음원 서비스라는 것들이 데이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버랑 나스랑 오브젝트 서비스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액세스를 빈번하게 해야 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나스에 저장하고, 액세스를 좀 덜 빈번하게 해도 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형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밑에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특징과 장점은 무엇인가, 아까 질문도 있었지만 저희는 그 고객센터가 24시간 열려 있어서 그 응답을 해드리는데요. 제가 작년에 입사했는데 이런 질문들도 고객이 하는데 답을 해주네라고 생각을 할 만큼 꼭 클라우드 플랫폼이 아닌 영역에 대해서도 고객이 질문을 해주시면 최대한 답을 찾아서 드리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어떤 게 OS의 문제고 어떤 게 플랫폼의 문제인지 정확히 갈라서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고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려고 한다는 점이 저희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SK텔레콤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 바로입니다. 이제 이거는 그 전화 로밍 서비스니까 음성 통화를 하는 서비스인데요. 음성 통화라는 그 단어로만 해도 네트워크라던가 뭐 민감하다거나 지연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성통화 서비스는 해외여행 중인 고객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인데 해외여행을 하는 고객들이 전 세계 어디에 있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던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의 서비스 안정성과 품질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사용자랑 국내 사용자가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그 음성 트래픽을 얼마나 빠르게 국내로 전달하는지가 그 이 서비스의 관건이었고요. 그래서 또 통화 음질이나 통화 지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SK텔레콤은 이제 저희가 글로벌 서비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운영 경험이 많은 저희 클라우드 플랫폼을 선택했습니다. 그 SK 이 바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랑 미주랑 유럽이랑 앞에 소개드렸던 저희 글로벌 리더를 다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 IDC 환경이랑 저희 클라우드 연결하기 위한 클라우드 커넥트 서비스 사용하고 계시고 이제 VM 말고 이제 자체적으로 다른 VM들과 경합을 벌이지 않기 위해서 이제 물리적으로 별도로 떨어져 있는 베어메탈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많은 사례를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제 주요 알 수 있는 그런 고객사들 위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택한 거고 다른 고객들도 지금 해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 실제 해외에서 서비스라는 해외 기업들도 저희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인프라 도입이라던가 클라우드 선택하실 때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가이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발표 중에 메리 코리아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여기 모신 분들이 다 한국 분들이 있고, 근데 실제 또 여기 모이시는 분들이 글로벌 서비스를 목적에 두고 있거나 이미 하고 있거나
이 두 가지 케이스에 시장의 분들이 다 오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분들이 해외에 있는 고객들, 클라이언트들한테 우리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써라고 했을 때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어필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면 A조에 비해서 내지는 그 AWS에 비해서 라고 그분들이 비교해서 뭐가 좋은 거야? 내지는 뭐가 특별한 거야? 라고 물어봤었을 때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메이드 인 코리아 빼놓고요. 한국에서 만들었던 거 빼고 제가 이제 그 사스톡 지금 하고 계시는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백엔드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을 얼마나 어필해야지 강점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해했을 때 그 고객 엔드 유저가 사용하는 거는 그 백엔드 위에 올라가는 인프라라고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스가 일단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을 고객에게 검증했다고 하면 뒷단의 인프라를 무엇을 쓰던지에 대한 거는 꼭 AWS나 애저가 아니어도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일단 엔드 유저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하면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AWS나 애저나 HP나 두고 봤을 때 실질적인 그 성능의 차이나 뭐 품질이 막 떨어진다라거나 그런 거는 아마 체감하실 수 없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뭐 꼭 백엔드를 무엇을 어필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한다면 제가 이제 글로벌 고객이 너희의 장점은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네이버라는 수만 명이 하루에 몇 번씩 들어오는 그런 서비스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우드를 만들고 있다. 이제 이게 제가 늘 말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런 부분을 좀 어필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저 이제 실무에서 이제 코딩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뭔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 아마존 AWS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기업이다 보니까 꼭 그 두 회사만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외 쪽 솔루션이나 이제 해외 쪽 이제 코딩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API를 쓰다 보면은 문서화라는 측면에서 이제 사실 해외 쪽 기업들이 굉장히 앞서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I를 불러서 쓰더라도 이제 그쪽에서 제공하는 이제 문서가 굉장히 디테일하다 보니까 이제 개발을 하기가 굉장히 이제 쉬워지는데요. 특히 뭐 애저나 AW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튜토리얼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 강의도 많고, 네, 그 문서화도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혼자서 이렇게 코딩을 하다가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은 이제 저희가 그 소스 오브 에러를 이제 인터넷에서 찾고 그거에 대해서 좀 대처하기가 좋은데 네이버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서나 이런 튜토리얼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놓으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그 문서와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도 준비를 최대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다 인지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이제 뭐 AWS나 애저나 그런 경우에서는 커뮤니티가 상당히 잘 되어 있잖아요. 이제 꼭 고객센터에 물어보지 않더라도 그 커뮤니티에서 사용자들끼리 뭐 질문을 주고받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널리지 데이터가 되고 그런 것들이 문화가 또 되고 있는 현상인데요. 아무래도 저희 쪽은 후발주자다 보니까 AWS나 애저만큼의 그 탄탄한 커뮤니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커뮤니티가 생기지 않은 건 저희 고객센터에서 답을 잘 줬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자가 아예 아무도 없었다면 이제 말이 안 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고객이 있는데 그런 커뮤니티가 자생하지 않은 건 뭐 특별히 거기서 문의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얘기는 드리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